안녕하세요. 오늘의 다저스 김영준입니다. 어제 다저스가 템파베이를 7대 3으로 꺾었는데 오늘은 아쉽게도 8대 1로 졌어요. 1대1의 승부가 팽팽하게 진행이 됐었는데 결정적인 승부처가 있었습니다. 다저스가 6회 초 맥스 먼시의 솔로 홈런을 통해서 1대1을 만드는 과정까지는 참 좋았죠. 하지만 2사 1, 2루 상황에서 러셀 마틴 선수의 적시타가 될 수 있었던 중선 안타가 나왔을 때 이 템파베이 중견수 수비 정말 잘하는 키어마이어 선수가 홈으로 강한 송구를 뿌려서 발빠르기로 또 유명한 이 벨린저 선수를 잡아냈는데요. 벨린저가 중계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00명 선수 중에 달리기로는 20등 하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 선수를 여유 있게 홈에서 아웃으로 잡아냈어요.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키어마이어 선수의 홈 송구의 스피드를 살펴보니까 무려 100.6마일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아롤디스 체프먼 같은 그런 송구를 보여준 거죠. 이 메이저리그 외야수들의 평균 송구 스피드가 89.0마일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예전에 양키스의 에러닉스 선수가 기록한 105.5마일이 아직도 최고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저스가 결국은 6회 초 상황에서 동점 만들고 역전을 하는데 실패를 했고요. 선발 리칠 선수가 6이닝 2실점으로 잘 던지고 내려갔는데 7회 가동된 불펜이 무너지고 말았죠. 딜런 플로로와 케일러 퍼거슨 선수가 7실점을 하면서 결국 8대1로 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살펴본다면 오늘 역시도 다저스의 선발 투수는 잘 던졌어요. 리칠 선수가 6이닝 7K 1실점 경기를 하면서 다저스 선발 투수들이 무려 최근 10경기에서요. 놀라지 마십시오. 66이닝 7자책 평균 자책점이 0.95입니다. 이 7자책 중에 5자책을 한 투수가 했는데요. 바로 클레이튼 커쇼입니다. 커쇼가 2경기에서 5자책을 했고요. 어쨌든 10경기에서 66이닝이라는 얘기는 경기당 평균 6.6이닝, 그러니까 7과 3분의 2이닝을 선발진이 소화해주고 있다는 뜻이 되겠고요. 오늘은 다저스가 맥스 먼시의 솔로 홈런 빼고는 득점을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타선의 이런 균형은 지난해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작년에도 다저스는 홈런으로 득점을 많이 내는 팀이었고 올해도 역시 홈런을 리그에서 미러키 다음으로 많이 치고 있어요. 하나 달라진 부분이 작년과 있다면 작년에 다저스는 2사 득점권에서의 타율이 1할 9푼 9리에 불과했거든요. 이게 메이저리그 전체 꼴찌였어요. 하지만 올해는 2사 득점권에서의 타율이 2할 5푼으로 메이저리그 10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다저스는 홈런도 잘 치지만 이 득점권에서도 작년만큼 약한 팀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타선은 계속해서 기대를 걸어볼 만하고요. 다만 오늘 경기에서 또 한번 확인이 된 게 과연 이 불펜을 가지고 우승할 수 있겠느냐. 지난 시즌 월드 시리즈에서 보스턴에게 패하고 난 다음에 프리드먼 사장은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강력한 불펜이 없이는 월드 시리즈 우승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다저스가 결국 2017년 휴스턴에게 질 때도 작년에 보스턴에게 질 때도 불펜 싸움에 밀렸거든요. 그래서 영입한 조 켈리 선수가 현재 흔들리고 있는 게 참 문제죠. 그러니까 오늘 경기에서 다저스가 불펜이 7실점을 하면서요. 지금 불펜의 성적이 매우 심각합니다. 선발진 같은 경우는 평균 자책이 2.96으로 템파베이에 이어서 메이저리그 2위예요. 그러니까 템파베이는 아무래도 오프너를 쓰다 보니까는 이 성적이 유리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불펜으로 가면은 불펜 평균 자책점이 4.62, 메이저리그 22위거든요. 더 심각한 건 불펜은 승계주자 실점 허용률까지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려받은 주자를 얼마큼 홈으로 불러들였느냐. 이게 메이저리그 평균이 31%입니다. 가장 좋은 팀 애리조나가 12%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0명을 물려받으면 1명 정도밖에 들여보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저스의 승계주자 실점 허용률이 40%입니다.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29위. 가장 나쁜 팀은 워싱턴 42% 다음으로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불펜의 주요 자원들 보면 스캇 알렉산더, 딜런 플로로, 조 켈리, 심지어 마무리 켈리 젠슨까지도 이 승계주자 실점 허용률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팀에서 페드로 바에즈 선수만 승계주자 물려받은 상황에서 잘 던져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다저스가 이런 불펜을 가지고 또 10월에 간다면 2017년, 18년과 똑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불펜 보강을 해야 될 텐데 지난 스프링 캠프 때 정말 로버츠 감독의 눈을 사로잡았던 선수들이 두 명 있죠. 바로 더스틴 메이와 토니 곤솔린입니다. 메이가 현재 더블 A, 곤솔린이 트리플 A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 선수들이 콜업이 돼서 불펜에 힘이 될 수는 있어요. 다만 이 선수들 역시도 유망주다 보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확실한 불펜 요원 한 명쯤은 7월 트레이드 시장 때 영입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이고요. 다저스가 현재 연봉 총액이 1억 9천만 달러입니다. 다저스가 이 사치세를 안 내고 싶어 하고 있는데 사치세 올해 납부 기준은 2억 600만 달러예요. 그렇다 보니까 1,600만 달러의 연봉 여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불펜에 썼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다만 킴브럴은 데려오기가 어려운 게 킴브럴이 올 경우에는 기존 마무리 젠슨 그리고 메이저리그 최고의 마무리 투수 킴브럴 간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킴브럴이 아무리 1년 FA 제수를 하겠다고 하더라도 젠슨 밑으로 들어오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킴브럴은 다저스로 안 올 겁니다. 그렇다면은 젠슨과 충돌나지 않는 상황에서 강력한 셋업맨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를 7월에 다저스가 꼭 보강을 해야겠죠. 오늘 경기에서 상당히 재밌는 장면이 있었죠. 1회 최지만 선수가 쉬프트 수비 상황에서 기습번트를 대면서 내안타를 만들어냈는데 이 상황에서 이 선발투수 다저스 선발투수 리칠 선수가 욕을 정말 많이 했어요. 현재에서는 F 워드 밤 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말 F로 시작되는 욕을 정말 막 퍼부었습니다. 리치힐의 이런 모습이 사실 보기 안 좋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리치힐이 욕을 하는 대상은 뭐 특정한 동료들이라던가 상대방이라던가 이런 것보다는 본인의 어떻게 보면 아쉬운 마음을 좀 지우기 위해서 그런 행동들, 뭐 예를 들면은 이닝 끝나고 나서 더가웃에 가서 뭘 내리친다거나 오늘도 오른손으로 물통을 내리쳤죠. 그런 모습이 있는데 리치힐이 전에 그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마운드 위에서의 나는 이 링 위에 올라있는 복서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투쟁심 이런 것들이 많이 표출이 되고 있는데 클레이튼 커쇼와 좀 비슷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뭐 어쨌든 리칠 선수 이런 모습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실 리칠 선수가 지금까지 상당히 좀 우여곡절이 있었던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2007년에 풀타임 데뷔를 했는데 2009년에 어깨 수술을 받아요. 그리고 2011년에 또 토미존 수술을 받습니다. 더 불행한 건 2014년에 둘째죠. 생후 2개월 된 아이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마이너리그를 전전을 하다가 리치힐이 결심을 하게 되죠. 그 당시에 리치힐은 사이드암 투수였어요. 좌한 사이드암 투수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대로 내가 커리어를 마감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니까 그 당시 리치힐이 좌한 사이드암 투수로서의 경쟁력은 있었기 때문에 여러 팀에서 우리 팀과 계약을 하면 마이너에서도 월 2만 달러 정도는 줄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근데 리치힐이 난 싫다. 선발 투수를 하겠다. 그래서 2만 달러가 아니라 월 2천 달러를 받고 독립리그 팀에 입단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리치힐은 투수판의 1루 쪽 끝을 밟고 던지는 사이드암 좌완 투수였는데 3루 쪽으로 옮기고 팔의 각도를 높입니다. 그러면서 선발 투수로서의 경쟁력을 보여주고 2014년 말미에 보스턴에서 콜업이 돼서 잘 던지면서 그때부터 오클랜드에 입단했다가 다저스로 옮기게 되는 거죠. 이 리치힐은 사실 던지는 공이 뭐 몇 개 없어요. 포심 패스트볼과 커브 그 두 가지 공을 90% 이상 던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강력한 이유가 첫 번째 비결은 회전수입니다. 리치힐 같은 경우 포심의 회전수가 메이저리그 평균이 2286회인 반면에 리치힐은 2490회. 그렇다 보니까 하이패스볼을 던져도 위험하지가 않은 거고요. 또 커브 같은 경우도 메이저리그 평균이 2525회인 반면에 리치힐은 2929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전수가 정말 좋은 선수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본인이 이런 그 사이드암 투수로서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커브를 던지는데 본인의 원래 투구폼, 원래 팔각도 그러다가 가끔씩 사이드암으로 던져도 원래 사이드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제구가 상당히 잘 되고요.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그 구종을 마스터한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속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커브를 가지고 느리게 던졌다, 빠르게 던졌다,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패트릭 코빈, 워싱턴과 계약을 맺은 좌완 투수도 투피치인데 이 미래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슬라이더의 속도 가감에 성공을 했어요, 지난 시즌에. 그리고 류현진 선수가 최근에 보면은 이 체인지업을 70마일 중반대까지 떨어뜨리면서 바로 강정호 선수 타석에 있었죠. 이 체인지업의 속도 가감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리첼 선수는 만으로 39살이고 시즌 후에 다저스와의 계약이 끝났는데요. 리첼이 좀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은 남은 게 바로 월드 시리즈 우승이죠. 다저스가 1988년 이후에 월드 시리즈 우승을 30시즌 동안 못했는데 그 사이에 메이저리그 17개 팀이 우승에 성공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올해는 정말 다저스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제가 너무 다저스 얘기만 말씀드린다고 해서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차차 이제 다른 이야기도 늘려나갈 계획이고요. 어떤 분께서 이제 양키스 최근 왜 이렇게 잘하냐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양키스가 지금 부상 선수가 저지, 스탠튼, 안두아, 툴로이츠키, 그레고리오스, 그렉버드, 세베리노, 팩스턴, 베탄시스 정말 많은 상황에서도 잘하고 있고 특히 최근 16경기에서 무려 13승 3패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양키스의 잇몸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내야에서는 지오반니 우셀라 그리고 DJ 르메이오 처음 계약할 때까지만 해도 안두아 토레스가 있는 상황에서 그 르메이오까지 계약을 할 필요가 있나 싶었는데 결국 안두아의 시즌 아웃을 르메이오를 통해서 이겨내고 있고요. 이 르메이오는 홈런은 많이 못 치지만 득점권에서의 상당히 좋은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작년에 합류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루크 보이트가 꾸준하게 잘해주고 있고 게리 산체스가 부상 선수 중에 가장 빨리 돌아와서 클러치 히터로서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죠. 마운드에서도 도밍고 헤르만이 루이스 세베리노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고요. 불펜에는 작년에 상당히 고전했던 토미 켄리 선수가 부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프먼이 예전 같은 강속구는 못 던지지만 이 98마일에도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참 이렇다 보니까 이 양키스의 단장이죠. 이 브라이언 캐시먼 단장이 1998년부터 팀을 이끌고 있는데 현역 단장 중에서는 빌리빈 단장이 97년에 팀을 맡게 됐지만 빌리빈 단장은 현재 약간 그 현업에서 뒤로 물러나 있는 그런 모습이고 팀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단장 중에서는 그 팀을 가장 오래 맡고 있는데 그동안 단장의 역할은 돈 쓰는 게 역할이었죠. 하지만 최근에 보면은 잠깐의 그 리툴링을 정말 잘 해냈고 당시에 체프만 밀러 트레이드를 통해서 토레스 같은 선수들도 데려오고 그 짧은 리빌딩을 정말 성공적으로 해냈고 이렇게 줍줍 신공이라고 그러죠. 이런 줍기 신공까지도 보여주면서 정말 대단한 단장이라는 거를 또 한 번 올 시즌에 느끼고 있습니다. 단 하나 이 양키스의 지금 좋은 성적은 좀 운도 따르고 있어요. 양키스가 초반에 대진운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3승 3패를 한 성적을 봐도 시애틀 볼티모어와 8승 1패를 했어요. 여기에 템파베이하고의 6경기에서 4승을 한 게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데 향후에도 이 양키스는 5월 스케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운이 참 좋은 게 부상 선수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 대진이 쉬웠던 거죠. 그래서 양키스 지금 부상 선수들이 복귀를 하고 나면은 정말 템파베이가 지금의 자리를 지키기가 정말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즌 전에는 양키스의 월드 시리즈 우승을 예측을 했고 또 다른 쪽 가서는 다저스가 우승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이 양키스와 다저스가 만났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 현실적으로는 지금까지는 휴스턴과 다저스의 월드 시리즈 리턴 매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다저스가 또 경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의 다저스를 통해서 다시 찾아뵙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